아프리카 밀림 한복판에서 60세 한국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11명의 부족 전사와 함께 살고 있었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된다고 선언했죠. 이 믿기 힘든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씨앗의 여신으로 추대된 이유, 그리고 임신 소식의 비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전말이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선영 씨 60는 평생을 중학교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중년이 되어서도 학생들의 이름과 표정을 다 외우던 그런 열정적인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녀의 삶은 조용함을 넘어 텅 빈 방 안의 정적과 마주하는 나날이었습니다. 결혼은 일찍 했지만 남편은 병으로 1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두 남매가 있었지만 아들은 결혼 후 해외로 이민 갔고 딸은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얼굴을 비추고 전화 통화마저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엌엔 커피 향조차 나지 않았고 저녁 식탁엔 혼자 앉아 국을 뜨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이 딱딱 고요를 깨는 유일한 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아파트 복도에 켜진 노란 불빛이 길게 번져 있었지만 그 불빛 속으로 함께 걸어갈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늦은 밤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본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끝없이 이어진 초록의 밀림, 황금빛으로 물드는 석양, 불가사의한 노래와 북소리. 그 화면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습니다. 저 초록빛 세상 꼭 한번 내 발로 걸어보고 싶다.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오래된 꿈이 가슴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길로 퇴직금 일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적지는 가본과 카메룬 국경 근처.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랑가 숲. 현지 가이드의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부족이 사는 깊은 곳엔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길을 잃으면 아무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밀림 속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머리 위를 가르는 원숭이의 그림자,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이끌려 혼자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작은 폭포를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녀는 숲속 깊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선영 씨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과 구조대가 수색을 벌였지만 흔적조차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3개월 뒤 가본 국경 근처 프랑스 TV 다큐 촬영팀이 밀림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헬리콥터나 위성사진에서만 존재가 확인된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습기 어린 공기 속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촬영 감독이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무언가 들리지 않아? 바람이 멎은 순간 저 멀리서 북소리와 사람들의 합창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촬영팀은 숨을 죽이고 덩굴과 나뭇가지로 가로막힌 길을 조심스럽게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2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시야가 확 트이며 나무와 덩굴로 둘러싸인 거대한 원형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모닥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했습니다. 마치 한복을 변형한 듯한 긴 치마와 허리 매드. 하지만 그 위에는 붉은 깃털이 장식된 어깨띠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에는 커다란 조개 목걸이가 반짝였고 햇빛이 스치자 은빛으로 빛나는 하얀 선 문양이 그녀의 팔과 목, 뺨 위에 길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양은 마치 고대의 부적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위에는 창을 든 11명의 전사가 둥글게 서서 경계하고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이방인을 향해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촬영팀의 한 스태프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건 한국 사람 아니야?
카메라 렌즈가 그녀의 얼굴을 확대하는 순간 팀장은 무전기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찾았다. 그 여자를 찾았어. 실종자 김선영. 맞아. 그녀야. 그 여인은 바로 3개월 전 숲속에서 자취를 감춘 김선영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선영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을의 이름은 바카버거. 이곳에 살고 있는 피그미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밀림의 품에서 고유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세대마다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10년마다 외지의 여인이 동쪽에서 걸어오면 그 해의 달빛은 3번 더 밝아지고 마을의 씨앗은 다시 번성한다. 그 여인을 그들은 옴베아 암비야, 즉 씨앗의 여신이라 불렀습니다. 옴베아가 오면 마을의 가장 강하고 용맹한 11명의 전사가 그녀의 남편이 되어 매일 밤 번갈아가며 씨앗의 의식을 치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의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부족의 생명을 이어가는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장로 마툼바는 그 전설을 누구보다 오래 깊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매년 달이 가장 둥근 날이면 동쪽 숲길을 바라보며 여신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마툼바는 모닥불 너머로 걸어오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피부 위에는 여행의 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빛은 기묘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얀 목덜미 위로 길게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전설 속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마툼바는 숨을 삼키더니 천천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모닥불 주위에 있던 전사들과 여성들까지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주름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신이 돌아왔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마을의 북소리가 울렸고 아이들은 환호하며 달려나왔습니다. 11명의 전사들이 앞으로 나서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날 밤 바카 부족은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김선영 씨는 갑작스러운 환대와 자신이 씨앗의 여신이라는 믿기 어려운 전설에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내가 미쳤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낯선 사람들의 시선과 손길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피그미 부족 사람들의 눈빛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영 씨를 단순한 이방인이 아닌 마을을 지켜줄 귀한 존재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녀의 남편이 된 11명은 마치 전설 속에서 튀어나온 듯 각기 다른 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토 마을에서 가장 힘센 사냥꾼, 팔뚝 근육이 밧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창은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여신님, 제 어깨는 당신의 방패입니다. 모켈레 춤과 노래의 달인 북소리와 함께 몸을 흔들 때 그의 눈빛은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당신이 웃으면 마을 전체가 춤춥니다. 삼부 약초와 치유에 능한 치료사. 손끝에서 약초 향이 배어 있었고 그의 손길은 온화하면서도 묘하게 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숨결은 내가 지킬 것입니다. 루마 막 전사 훈련을 마친 20세 청년. 눈빛이 소년 같으면서도 어깨에는 전사의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생의 첫사랑이 여신님입니다. 카보말수가 적지만 부드러운 성격.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탄고 창 던지기 명수. 날렵한 몸놀림 속에서 느껴지는 결단력. 누구도 여신님을 해칠 수 없습니다. 루카 장난기 많은 사냥꾼. 미소를 띠고 다가와 긴장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제일 예쁘십니다. 무카 불 피우기의 달인. 손끝에서 피어오르는 불꽃이 마치 그녀의 마음속 추위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추울 날은 없습니다. 사무엘 외부 언어를 조금 아는 유일한 남자. 서툰 발음으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한국 그립습니까? 나무 부족 최고의 활잡이.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눈동자. 제 화살은 오직 당신을 위해 쏩니다. 막힌 장로의 아들, 차기 지도자. 어깨에 깃든 무게가 달랐습니다. 당신과의 인연은 제 운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녀는 다른 남편과 번갈아가며 씨앗 의식을 치렀습니다. 달빛이 마을 중앙의 모닥불 위로 길게 내려앉으면 북소리와 함께 향긋한 약초 냄새가 번졌습니다. 산부가 직접 만든 꿀과 약초가 섞인 음료가 건네졌고 마시면 온몸이 서서히 데워지며 심장이 고동쳤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약속한 남편이 천막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식은 조용히 그러나 마을 전체의 숨결이 함께하는 듯 진행됐습니다. 의식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옴페아의 밤이라 불리는 이 의식을 부족의 번영과 생명을 이어가는 가장 신성한 예식으로 여겼습니다. 의식을 치를 때면 전사들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등을 감싸는 온기. 눈을 맞추며 전하는 짧은 한마디. 오늘 밤 씨앗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약초 향이 짙어질수록 그녀의 감각은 선명해졌습니다. 피부에 닿는 온도, 귓가를 스치는 숨결,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자신의 것인지 상대방의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두세 명의 전사가 동시에 발을 맞춰 천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모닥불 빛에 겹겹이 얽혀 벽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각기 다른 손길이 동시에 그녀의 어깨, 허리, 손끝을 스쳐 지나가고 따뜻한 숨결과 낮게 울리는 목소리가 한데 섞여 천막 안 공기가 한순간에 짙어졌습니다. 이 의식이 거듭될수록 김선영 씨의 몸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눈가 주름이 옅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곧게 펴졌으며 목소리에서는 오래 잊고 지냈던 힘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신님, 자꾸 젊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약초나 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번갈아 혹은 함께 찾아오는 전사들이 여신이라 부르며 건네는 뜨겁고 진심 어린 에너지가 그녀를 완전히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중앙의 모닥불 주변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장로 마툼바와 11명의 전사, 그리고 모든 여성과 아이들까지 마치 축제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족의 치료사 산부는 손에 약초를 든 채 천천히 김선영 씨의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래 숨겨온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산부는 모닥불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크게 외쳤습니다. 옴베아께서 생명을 품으셨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은 폭발하듯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북이 울리고 여성들은 손을 머리 위로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웃었고 하늘에는 장작 연기가 희뿌옇게 피어올랐습니다. 11명의 전사들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 한순간 멈춰섰다가 각자 김선영 씨에게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두 팔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다. 아니, 지난달은 내가 함께했잖아. 그 주의 씨앗은 내가 심었어.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뒤엉켰지만 기묘하게도 싸움이 아니라 웃음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아버지가 된 듯, 모두가 같은 가족이 된 듯,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김선영 씨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다시 한번 마을은 환희로 뒤덮였습니다. 북소리와 노래, 함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큐 촬영팀과 함께 있던 의사는 의료 장비와 간단한 검사를 마친 뒤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부족이 사용한 약초와 특별한 식단, 그리고 매일 밤 이어진 의식이 신체를 젊게 만들고 생식 능력을 회복시킨 겁니다. 의사의 말은 과학적으로 타당했지만 선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기선 매일 아침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나를 존중하고 내 존재 자체를 축복해줍니다. 의사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사람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촬영팀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전하고 가족들도. 하지만 선영 씨는 잠시 먼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나는 늙었다고 쓸모없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난 여신이에요. 그 한마디에 더 이상 어떤 말도 건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그미 부족의 웅베아로 남았습니다. 의식은 계속되었고 1년 후 그녀는 건강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11명의 전사 모두에게서 축복을 받았고 마을 전체가 그 아이를 씨앗의 계승자라 불렀습니다. 아프리카 밀림 어딘가 달빛이 쏟아지고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밤이면 마을 중앙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백발이 은빛으로 빛나는 김선영 씨.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11명의 남편이 둘러서 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밀림 속으로 길게 번집니다. 한국에서 쓸모없다는 말을 듣던 그녀는 이곳에서 필요한 존재로 사랑받는 여신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밀림 어딘가에서 김선영 씨의 웃음과 노래가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